지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요. 여러분들 지방하면 보통 뭐가 생각나시나요? 이런 뱃살이 보통 많이 생각이 나죠. 지방이라는 게 이제 몸에 축적되다 보면은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기도 해서 참 오해가 많은 그런 영양소인데요. 오늘은 이 지방에 대한 오해와 어떤 지방을 먹는 게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예요. 자, 지방이라는 게 사실 안 좋은 인식이 많긴 하지만 인체에 꼭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적정량을 꼭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는 지방을 먹는 게 아니라 지방이 몸에 축적되는 식습관입니다. 그거는 이제 지방을 먹는다고 해서 지방이 축적되는 게 아니라 뭐 탄수화물 먹어도 단백질을 먹어도 지방을 먹어도 많이 먹으면 지방으로 축적이 되게 돼요. 그래서 좀 필요 이상의 많은 에너지를 섭취하는 거를 좀 지양해야 되고요. 지방이 이렇게 몸에 많이 축적이 될 경우에는 지방간이 생긴다든지 혈관이 막힌다든지 비만으로 인해서 각종 질병들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많은데요. 그래서 좀 적절한 양의 지방을 선택해서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자, 지방의 기능인데요. 지방이 몸에 축적이 잘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바로 고효율인 이런 에너지원이기 때문이에요. 1g당 9kcal 에너지를 내는데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1g당 4kcal 에너지를 내는데 지방은 2배 이상의 에너지를 내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에너지가 몸에 여유분이 있을 때는 그 비상시를 대비해서 이걸 비축을 해놓는데 주로 지방 형태로 비축을 해놓는 게 이렇게 에너지 효율이 좋기 때문이고요. 지방의 기능은 이제 세포막이나 호르몬을 구성하는 기능이 일단 있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다든지 관절을 좀 윤활유 역할을 한다든지 내부 장기를 좀 보호해준 역할이 있고요. 성장기에는 성장과 이제 피부 건강에도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일단 성장기에 청소년 같은 경우에 발육부진이 올 수가 있고 피부염이나 탈모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요. 지방이 너무 부족하면은 이제 호르몬 계통에 문제가 생기면서 면역력이 줄어들 수도 있고 기억력이 감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일단 뇌라는 게 수분을 제외하면 한 절반 이상 지방으로 돼 있어요. 그 지방이 충분한 섭취 공급이 돼줘야지 이제 뇌에도 충분한 영양소 공급이 되기 때문에 뇌 활동에도 좋다고 할 수가 있고요. 현대인의 경우에는 이제 지방 결핍보다는 과잉으로 인한 문제가 훨씬 많은데요. 그건 이제 주로 이제 지방이 축적되어서 비만이나 당뇨나 고혈압 이런 성인병, 2차적인 성인병이 발생을 하는 건데 그래서 좀 적절한 지방을 섭취를 해줘야 되고요. 자, 지방이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를 좀 도식화를 한 건데요. 지방은 일단 소장에서 음식물로 섭취한 지방은 소장에서 소화가 됩니다. 간에서 분비된 쓸개즙이랑 이자에서 분비된 리파제라는 효소를 통해서 소화가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지방산이랑 글리세롤이라는 걸로 잘게 분해가 돼서 흡수가 돼요. 소장에서. 이렇게 흡수된 그런 작은 알갱이들이 다시 지방으로 합쳐져서 이제 말초 조직으로 가서 저장이 되는데요. 이렇게 말초 조직에 지방이 저장이 되는데 필요 이상의 많은 지방이 섭취가 됐을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혈액 중에 둥둥 떠다니게 되잖아요. 그럼 혈관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간에서 그걸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말초에 여유가 생기면 다시 말초에 보내서 저장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혈액 중에 있는 지방 양을 조절을 하는데요. 너무 많은 지방을 계속 섭취를 하게 될 경우에는 혈관이 계속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조절 작용이 좀 망가지면서. 자, 그럼 이제 지방을 어떻게 먹고 어떤 지방이 좋은 지방인지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지방의 적정 섭취량이 있어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은 하루에 에너지 섭취하는 것 중에서 지방을 15에서 30% 정도는 섭취를 하기를 권고를 하고 있어요. 너무 적은 지방을 섭취를 해도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오메가3나 오메가6 같은 경우에는 필수 지방산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통해서 꼭 섭취를 해줘야 되는 지방산인데 이건 각각 4에서 10%나 1% 내외를 섭취를 하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 콜레스테롤 이런 거는 많이 먹으면 안 좋은 지방들이에요. 지방의 성분 중에서. 그래서 각각 이렇게 섭취량을 좀 제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섭취하는 건강한 방법은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같은 게 적게 들어간 그런 지방 섭취를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콜레스테롤인데요. 콜레스테롤 이제 지방의 성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노랗게 노란 알갱이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동물에만 있는 그런 지방 성분인데 동물의 보통 세포막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이제 좀 뭔가 막연하게 콜레스테롤 높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콜레스테롤이 이제 뭐 세포막을 구성한다든지 신경세포를 뭐 구성한다든지 이런 필수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상은 몸에 존재를 해야 되고요. 콜레스테롤은 두 종류가 있는데 나쁜 콜레스테롤이랑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LDL이라는 건 나쁜 콜레스테롤인데 이건 이제 많아지면 혈관에 이런 식으로 축적이 돼요. 그래서 혈관을 좁게 만들기 때문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고요.
HDL은 반대로 이렇게 축적된 이런 콜레스테롤을 조금 흩어주고 배출시켜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HDL 농도가 너무 높다, 체내 농도가 너무 높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HDL 농도도 적정한 선에서 유지를 해줘야 되고, 일단 기준은 총 콜레스테롤 200 미만으로 유지를 하고, LDL은 130 미만, HDL은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보통 40에서 60 사이 이렇게 유지를 해주는 게 좀 건강한 상태를 건강한 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인데요.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을 나누는 기준은 그냥 지방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알 필요는 없고, 어디에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고 뭐가 안 좋은가, 이거가 중요한 건데요. 일단 포화지방이라는 거는 동물성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동물성 지방이 다 포화지방인 건 아닌데 동물성 지방에 포화지방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상대적으로 식물성 지방에는 불포화지방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이라는 거는 이제 동물성 지방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그 이유가 포화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에는 간을 자극해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합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혈관을 막을 수가 있고, 또 혈중에 있는 그 지방의 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포화지방이. 그래서 포화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건 좋지 않고, 불포화지방을 비율을 늘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불포화 지방 중에서는요, 오메가3, 오메가6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건 이제 조금 전에 필수 지방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통해서 꼭 섭취를 해줘야 되고요. 알파 리놀렌산, 리놀렌산 이런 게 있는데 꼭 이제 음식물을 통해서 또는 이런 영양제를 통해서 섭취를 해줄 필요가 있는 그런 지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트랜스 지방인데요. 트랜스 지방이라는 건 지방 구조가 조금 변화된 거예요. 식물성 지방의 일종인데, 식물성 지방은 상온에서 좀 액체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액체 상태다 보면 이제 산소에 노출이 되면 쉽게 산패가 돼요. 쉽게 상하기 때문에 이걸 좀 인공적으로 수소 같은 걸 집어넣어서 굳게 만든 게 바로 트랜스 지방인데요. 트랜스 지방이 이제 안 좋은 이유가, 트랜스 지방도 포화 지방이랑 마찬가지로 많이 먹을 때는 혈중 지방 농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각종 심혈관계 그런 질환을 유발을 시킬 수가 있어요. 트랜스 지방은 하루 총 섭취 칼로리 1% 미만으로 섭취하기 권장을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먹지 말라는 거고요. 트랜스 지방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 이런 마가린 같은 거에 많이 들어있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뭐 팝콘이나 이런 쿠키, 케이크 이런 가공식품류에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이런 음식물이나 식품 같은 거를 보면 이렇게 영양 성분표가 있으면 트랜스 지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확인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트랜스 지방을 덜 섭취를 해주는 그런 습관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방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지방은 일단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섭취를 해줘야 된다, 권장량만큼. 그 중에서도 필수 지방산이 좀 풍부한 불포화 지방을 위주로 섭취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걸 섭취해야 되냐면, 일단 뭐 채소나 해조류, 아보카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견과류, 이런 식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를 해주는 게 건강에 좋고요. 뭐 포화 지방이나 트랜스 지방,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으로는 이제 그런 새우 같은 갑각류나 동물의 살코기, 계란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데, 콜레스테롤 본인이 수치가 조금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음식을 좀 자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